2020년 12월 말경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는 지리산 악양골에 살고 있는데 꼭 한번 다녀가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나는 친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사열 권유로 포항기를 구입하였고 이때부터 습관성 사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곳을 찾아다니며 1, 2회 정도씩 어혈을 뽑아냈습니다. 어혈량은 30cc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어혈을 빼내면 위험하다고 친구가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의사항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6, 7개월 정도 사열을 했고 우연한 기회에 심천사열요법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심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땡땡질환에는 땡땡혈자리를 말씀하시면 열심히 노트에 메모하면서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직 혈자리만 귀에 들어올 뿐 선생님께서 매 영상마다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체계적인 공부와 보사의 균형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포항컵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사침수는 몇 회를 해야 하는지, 보사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편한 부위를 사열침으로 찌른 후 포항컵을 세게 당겨서 적당히 오혈을 빼내면 치료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재수 씨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재수 씨에게 사열을 권했습니다. 재수 씨는 사열을 하면서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수 씨는 어떻게 알았는지 심천사열 카페에 등록해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도 카페에 바로 등록했고 왕초보 과정부터 시작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에서 줌으로 진행되었는데 사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왕초보 과정을 거친 후 기본 과정, 초급 과정, 그리고 지금은 중급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보사의 균형, 영염철의 중요성, 현대의학과 심천의학의 진단시각의 차이 등을 알아가면서 심천사열에 대한 공부를 왜 체계적으로 해야만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열에 예민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부터 주말에 있는 배움원 교육은 가능한 한 놓치지 않으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서 느끼지 못했던 예민한 한 끝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혈자리 잡기, 사침수, 포항기에 압을 거는 방법, 생혈은 적게 오혈은 많이 뽑아내는 사열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제가 잘못 사열했던 오류와 고정관념을 고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 차를 폐차할 정도로 심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통증을 해결하기는커녕 엄살이 심하다며 치료를 거부당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옮겨 다닐 때마다 늘어나는 것은 거실 귀퉁이에 쌓이는 약봉지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천사열과 인연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모든 부위에 포항기를 걸어서 오혈을 빼내고 싶었지만 맘 편한 유배우원 원장님인 김현준 박사님께서는 계획적인 사열을 강조하셨습니다. 보사의 균형과 영염철을 잘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면서 왜 그렇게 보사의 균형과 영염처를 강조하셨는지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계획 사열을 시작한 지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에 아내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도 고통스러웠던 통증이 줄어들어서 이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창원에 있는 땡땡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만 약간 높게 나왔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정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열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은 혈색도 좋아졌고 식사도 잘하고 있으며 통증이 사라지니 생각도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2년 전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점점 힘이 없어지고 생기도 사라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1년 이상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에 심천사열요법을 알게 되어 2368번과 14번혈을 꾸준히 사열했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86세이십니다. 가끔씩 23번혈과 1914번혈을 사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의 건강 상태는 양호하십니다. 형제들에게도 사열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동생이 심한 두통을 호소해서 1번 과구번혈을 사열해 줬는데 지금은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의료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아파도 습관처럼 병원을 찾아갑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완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말이지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 완쾌된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병이 악화되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그러려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보약이라도 되는 양 꼬박꼬박 잘도 챙겨 먹었습니다. 약에 내성이 생기면 약 종류가 바뀌고 약의 숫자도 점점 늘어났지만 식사 후에는 어김없이 한 움큼씩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 병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무지했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갑니다. 의학은 발전했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환자 수와 듣도 보도 못한 병명은 자꾸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웅장한 병원 건물에는 환자들로 늘 북적거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골에서 70대는 청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노인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치매와 중풍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며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천생리학을 공부하고부터는 치매와 중풍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심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스며듭니다. 더불어 심천 사열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저는 왕초보 과정, 기본 과정, 초급 과정, 중급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도 무리 없이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든든한 마음이 큽니다. 약에 치여 살았던 과거를 생각하면 약의 부작용으로 도미노처럼 또 다른 질병이 올 것을 상상하니 아찔할 뿐입니다. 심천생리학의 공부는 결코 혼자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꾸준함,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석처럼 귀한 선물을 주신 심천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